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 성적 통지표가 얼마 전에 배부됐는데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9명의 만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9명의 만점자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백혈병을 진단받았지만 병을 무사히 이겨내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인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선덕고등학교 3학년 김지명 학생입니다. 김지명 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만점 받을 줄 예상했어요? 화학까지는 어느 정도 잘 풀었다고 생각했고, 생명과학 2를 거기서 두 문제 정도가 애매해가지고, 그게 걸렸었는데 가채점 해보니까 만점이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번 수능이. 본인은 시험 치면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까? 근데 국어가 평소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던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도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맞췄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네. 예. 그래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특히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줬어요? 만점 받았다고 하니까. 예, 강하다고 해주시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백혈병이 언제 발병했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 11월 말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어요. 6학년 때. 항암 치료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항암 치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어땠어요? 부작용이 되게 심해가지고 힘들었죠. 어떤 부작용이 있었죠? 탈모라든가 아니면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인강을 듣고. 인터넷 강의라는 얘기죠? 네, 인터넷 강의요. 예. 그걸 듣고 이제 학교 수업도 듣고 수업에서 들은 걸 다시 복습하고 또 들을 내용을 예습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학원이나 과외라든가 이런 건 안 받았나요? 네, 현장 학원이나 과외는 다니지 않았어요. 인터넷 강의 위주로. 네. 학교 공부하고. 제가 수능 만점 받은 분들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수능 만점 말고 예전 학력고사 만점 받은 분하고도 인터뷰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분들이 학력고사 만점 받고 나서 기자들이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학원이나 과외 안 받았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그때 거짓말이었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이러던데 정말로 학원이나 과외 안 받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만 했어요? 네, 전 진짜예요. 그럼 이렇게 인터넷 강의하고 학교 수업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가 나는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후배 학생들한테 좀 그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죠. 인강이나 현강이나 사실 그게 화면이냐 아니면 실제 사람이냐 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 들으면 아예 차이가 0%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인강을 현강처럼 학습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집중도 차이는 없을까요? 그래도? 네? 집중도의 차이. 집중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죠. 근데 흔히 우리가 공부도 체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는 힘들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다른 애들이랑 그렇게 다를 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잠이 부족한 기간이 좀 있어서 그때는 약간 커피라든가 그런 카페인 같은 거 들어간 걸 도움을 좀 받았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질문을 여러 개 주고 있는데요. 네. 7203님께서 문제가 됐던 게 국어 31번이었다고 하는데 학생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국어 31번이 저는 내신으로 제가 물리 1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신으로 물리 1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31번의 보기 자체가 물리 1에 포섭된 내용은 아니고 물리 1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이 물리 1 인강이나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비법을 알려줄 때 예.
교육과정 외의 것을 가져오는데 그 내용이 그 교육과정 외의 것이 31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리원을 좀 많이 배운 애들은 다 쉽게 접근했다고 그렇게 듣긴 했어요. 아하, 그랬군요. 이제 수능 끝났는데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 뭐 미래 뭐 얘기 말고 당장 하고 싶은 일. 집에서 영화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아하. 뭐 그렇게 막상 수능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네. 할 게 없어가지고 저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지금 아직 어디로 갈지 진로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했죠? 했습니까? 아마도 서울대 의대 의예과에 가군에 지원할 것 같고 예. 일단 그거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그쪽으로 지원할 것 같아요. 의대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주변에서 되게 추천도 많이 하시고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안정성. 예.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혈액 종양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백혈병 때문에 예예. 근데 그때 병실에 있으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고 이제 주변에 병동에 같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도 힘든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게 들다 보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작하주님은 또 여자친구 있나요? 이런 질문 해줬는데. 저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 학교는 어때요? 남녀공학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여기 남고예요. 아, 남고예요. 중학교 때도 남중 나왔습니까?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요. 중학교 때도 그러면 여자친구 없었어요? 네. 아, 모태솔로. 대학교 가서 연애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래요. 예, 이 아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했었는데, 네. 쉴 때는 어떤 거 하면서 쉬었어요? 쉴 때요? 예, 그냥 명상을 한다거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다거나, 뭐, 자기만의 쉬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가끔 이제 몰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나. 게임, 아니면, 입시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서 재밌는 걸 좀 보고. 그런 거 있었죠. 예. 혹시 어머니가 공부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엄마가 인강을 찾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긴 했어요. 주셨고, 예. 흔히들 공부도 재능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본인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까? 일단 저는 재능이 0%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100% 재능도 아니고 재능과 노력의 결합 같은 것 같아요. 재능도 있었고 나의 노력도 있었다. 예. 네. 만점 받고 부모님 혹은 선생님 이외에 생각나는 혹은 고마웠던 분 있습니까? 부모님이랑 선생님 외에 저 병원에 아팠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요. 이제 입원했을 때 치료해주신 주치의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너무 감사드리고 통원 치료할 때도 치료해주셨던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투병 생활이 꽤 길었겠네요? 3년이요. 3년? 네. 아이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치됐어요. 완치됐어요? 네. 예,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제 20살 성인이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의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이 치료 과정을 쭉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주신 분들이 저에게 이 치료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자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치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의사 되길 바랄게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선덕고등학교 3학년 김지명 학생이었고요. 인터뷰가 쉽지 않네요. 우리 친구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서. 네, 이따가 두 번째 인터뷰는 우리 영화배우 권혜효 씨하고 예정돼 있으니까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요즘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한국은행 총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권혜요 씨인데요. 배우 권혜요 씨가 사비를 털어서 독립영화 신인 배우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배우의 진정성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 권혜요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촬영 도중에 인터뷰 해주신 걸로 아는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우선 영화 얘기해보죠. 네네. 국가부도의 날이 벌써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줄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영화영에 대해서 누가 뭐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예. 전통적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 11월 달, 12월 초순경을 이제 비수기로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개봉 시기에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고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근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사람들이 많은 관객분들이 또 봐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과거에 힘들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관객들이? 글쎄요. 그 출발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각자의 또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죠. 네. 예. 네네. 이번에 권혜요 씨가 맡은 배역 은행 총장입니다. 그동안 맡은 배역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보통 뭐 깡패, 사채업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무능해서 이거 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2015년도 소수견에서는 판사 역할을 하셨죠? 네, 그때 제가 이 작가님을 처음 뵀었죠. 네. 예. 네. 예, 그런데 뭐 이따가 네. 또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소수견도 그 많은 배우들이 조금 하려고 하는 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그 사회성 짙은 영화라 할까요? 이런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이유를 알기보다는 뭐 저를 선택하신 분들이 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영화를 사실 촬영할 때에 촬영할 당시에 어떤 배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에 꼭 의미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라는 건 만든 사람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신 분들이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업 영화의 그 속에서 그 한계도 늘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또 고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사회성 짙은 영화뿐만이 아니고 뭐 세월호 참사 농성을 지원한다든가 그 위안부 1인 시위에 나선다든가 안티조선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내 연기 생활에 혹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의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 짙은 영화라는 표현이 결국 영화라는 건 어차피 단순히 재밌고 판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공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그 시대의 풍광도 담아내기 때문에 그냥 근본적으로 그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화는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대자본에 의해서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이제 도착하다 보니까 마치 영화의 기능을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기는 일 정도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이런 영화들이 나와서 또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관객들은 원래 훌륭한 관객들이셔서 인터스텔라를 참 많이 보는 관객들 아닙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정권에 뭐 이렇게 사회활동하는 배우들 블랙리스트로 묶고 이래서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게 현실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뭐 잘 견뎌왔습니다. 예. 근데 또 활동 중에 제가 조금 이분이 이런 데까지 관심이 있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일본의 그
한국계 이제 학교죠. 네, 제1번 조선학교죠. 예, 제1번 조선학교. 여기에 네. 지원하는 단체의 또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이건 왜, 뭐 때문에 하신 거죠? 출발 자체는 지난 2011년도 그 동일본 때 지진 피해 때에 제2동포 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었었고 그 피해 중심에는 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땅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건너가야 했던 동포들 그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인데 우리는 사실 그 역사를 모르고 있고 그 역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학교이고 또 일본 땅에서 차별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지 않는 학교. 근데 그 안에는 이념의 잣대가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의 이전도 그 사회 안에서 잊어버린 학교의 가치들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들 이런 것들을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기뻤었고 그다음에 또 그거 자체가 저는 우리가 앞으로의 동북아 평화 시대에 그들을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갖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네. 예. 해왔던 일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예, 예.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영화 얘기로 좀 가죠. 네. 지금 1997년도 외환위기 때니까 97년, 네. 98년은 20여 년 전 네. 얘기인데. 그렇죠. 21년 전이네요. 예. 그때 권혜호 씨는 그냥 역시 배우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였었고 저 역시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배우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다 뒤집어지던 시대여서 예, 다들 어려웠으니까요. 네, 그때 그 차가웠던 공기를 저 역시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30대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함께 연기한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호흡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다들 좀 왜 우리는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는 그런 인식들을 함께 나눴던 느낌이 듭니다. 왜 우리는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지형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다음에 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를 나서야 됐던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얘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하는 느낌들 그래서 갖고 있는 묘한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흥행영화에만 출연한 게 아니고 이번에 서울 독립영화제 개막작인 단편영화 주연도 맡으셨다고요? 어떤 영화죠? 네. 현재 올해로서 44회를 맡고 있는 서울 독립영화제는요. 매년 다양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1년 동안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또 경쟁하는 세계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아주 영광스럽게 개막작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 개막작은 매년 독립영화제가 또 영화를 직접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고요.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 독립영화나 혹은 저예산 영화에 네. 기존의 그 배우들이 출연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권혜호 씨는 많이 하시나 봐요? 사실 저 역시 독립영화에 출연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남들도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등장으로서 많이 해왔던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어쩌면 대표적으로 또 독립영화의 당연한 제작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근데 글쎄요, 어쩌면 하기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또 배우들 역시 그 기회 혹은 이렇게 만날 접점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서울 독립영화제에 사배를 털어서 신인 배우 발굴에 나섰다고 한다, 권혜호 씨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신인 배우 발굴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네. 독립영화제는 한 해 독립영화제를 총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감독에 위한 축제도 되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프로듀서, 배우들에게도 한번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없이 많은 매체와 영화는 제작되고 있지만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배우들이 배우를 꿈꾸고 있고 또 배우로서의 직업을 가고 있지만 정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좁은 같이 느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후배 혹은 동료들에게 동료들과 독립영화 감독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어떠한 이력, 경력, 나이, 학력 제한 없이 각자 개인들이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1분짜리 동영상을
응모를 받아서 그 안에서 예심을 통해서 27분을 결산에 올려서 서울 독립영화제 기간 동안에 직접 독립영화 감독과 관객과 또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연기를 펼쳐 보이고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상금을 후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당 연필 이런 단체에 기부하고 이렇게 상금 후배들 위해 상금 후원하고 그 아내분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저희 역시 함께 한 연기 생활하고 있는 배우로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60초 독백 페스티벌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알겠고요. 네. 자, 그런데 그 영진이 예산안에서 독립영화 예산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그 배우들이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배우뿐만이 아니고 독립영화계가 지난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건 독립영화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는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7, 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독립영화 생태계가 많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올 초에서야 영진 위원장이 또 새로이 들어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번 올해의 예산 과정에서 특별히 독립영화의 지분이 좀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죠. 이게 단순히 또 독립영화뿐만이 아니고 모든 순수 예술 분야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권혜연 씨 나온다고 해서 지금 청취자들 댓글도 굉장히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몇 개 소개해보죠. 마포대로님께서 권혜요 배우님을 저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처음 봤어요. 팬입니다. 예. 연식이 좀 오래되셨네요. 벌써 24년 전입니다. 그래요. 예. 또 마이클 라이게님께서는 권 배우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셨네요. 좋은 연기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주님께서는 개념 배우 권혜요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5354님. 국가 부도의 날 찍으면서 느끼셨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조금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얘기네요. 네. 가끔들 우리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공직사회는 또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료, 정부, 이것이 자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면은, 이러한 질문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어쨌든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 영화 예술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요. 네, 사실 영화뿐만이 아니고 연극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때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누구도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는 모든 것이 돈 하고 있을 때 정작 한 사회가 굴러가는 과정 속에서 돈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문화라는 것이 정신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또 세금을 내주시고 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도 좀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구석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독립 창작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보다 좀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몽당연필 저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회원가입해야죠. 회원가입. 이게 최고죠.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이죠. 알겠습니다. 곧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날씨 추워진데 건강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배우 권혜요 씨였습니다.